안녕하십니까. 주인 노릇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성면의 미세먼지, 이것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일원에 폐성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경기 테크노파크에 사무위임을 해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입찰 공고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서 성면 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유도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공무원들과 그 일을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 업무가 좀 편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전역을 1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찰 공고문에 자 들어가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면을 해체 제거해서 처리하는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주공정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입찰 참가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이 지자체들이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다가 공사비에, 여기 나와 있는 공사비에 4억 6,670만 이거 몇천원 되죠? 이 금액의 8%의 수수료를 주고,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4억 6,670만원 요 금액의 8%를 경기 테크노파크에다 주고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입찰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사명이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해체 처리 공사인데, 여기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 처리 공사입니다. 해체하고 그 나온 성면을 운반하고 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는 해체, 운반,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성면 해체, 운반, 처리 공사인데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이래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성면 해체 제거업을 하는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한 업종 중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면 해체 제거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즉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하고 성면 해체 제거업이 같이 면허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조. 여기 보면은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4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라는 뜻입니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법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중에서 성면 해체 제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다른 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에서 성면 해체 제거 등록업이란 등록을 받아서 성면 해체 제거 등록업자들이 성면을 해체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면 해체 제거 등록업을 낼 때에는 건설산업에 관해서 자격증을 가진 2인 이상이 있을 때 등록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성면 해체 등록업만 가지고도 등록업을 가지고 지붕, 주택의 지붕 슬레이트 해체가 가능하다, 해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비계구점 해체공사 이걸 끌어다 붙여놓은 거예요. 성면 해체 작업하고 두 개를 다 가진 사람만이 입찰에 참가하라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면 해체 작업 등록업만 가지고도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제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옆에다 부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나의 면허로, 즉 주택 슬레이트 뜯는 데는 해체하는 데는 성면 해체 제거업 면허 하나만 가지고도 계약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면허만 가지고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에는 부당하게 2개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지 말 것.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성면 해체 제거 면허 가지고 성면 해체 제거 면허 가지고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에 대한 공사든 용역이든 계약 이행이 가능하니까 부당하게 다른 면허 요구하지 말라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을 가진 사람이 2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과 성면 해체 작업을 동시에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성면 해체 작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등록업을 허가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이 없으면 입찰 참가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붕의 슬레이트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붕의 슬레이트가 대표적인 폐성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국민들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해체할 수 있도록 등록업을 받은 업체, 그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이겁니다. 성면 해체 제거하는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적격심사 대상이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적격심사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하겠다? 성면을 해체 제거하는데, 이 비계구조물이 뭐냐면요, 자, 성면을 뜯으려면 지붕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위험하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뭐 공사 현장에 보면
쇠파이프 같은 걸 엮어서 옆에 지지대 같은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거예요.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성면 해체 제거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작업이지, 그 비교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이 공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비교 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갖다가 가지고 적격 심사를 하겠다. 이거 성면 해체 제거 업만 가지고도 지붕의 슬레이트를 모두 철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웃기는 짓을 갖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입찰 공고를 낸 경기 테크노파크의 담당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거 법에 맞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입찰을 냈느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화상으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고 공문으로 하랍니다. 무조건. 근데 대한민국 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이나 우리들이 세금으로 받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당신들의 하는 일이 무언가 좀 미심쩍다, 시정하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끝까지 답변을 안 하고, 사실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답변할 말이 없을 겁니다. 자기들이 법에 맞지도 않게 해놓고 이것을 뭐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녹음하는 거 뻔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고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3월 4일 날 했는데 이 입찰 공고문을 갖다 개찰하는 게 3월 4일입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회신을 받으면 이거 계약 다 진행되고, 그냥 계약 진행되고 민원 제기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면 이거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자기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이 일에서 자격이 없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서 전부 다 하도급 줍니다. 제가 오늘 경기 테크노파크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는데 녹음 파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뭐 문의사항 있으면요, 선생님,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변해서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공문으로만 질문해야 되나요? 전화하면 안 되나요? 전화하셔도 되는데요. 뭐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답변을 적어갖고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전화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저희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저희가 답변 달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상황을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그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법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부분은 없고요. 선생님, 저희가 법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서를 써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문서로만 요구를 하죠? 전화상으로는 안 됩니까? 경기 테크노 대진 테크노 업무가 있는데요. 아니 전화 응대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 내가 계속 전화를 응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논점 흐리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 궁금한. 그러면 묻는 말에 답해 보세요. 선생님, 면허가 다른 것을 2개를 요구할 때 다른 면허 2개를 협정할 수 있는 그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경기 테크노파크에서는 왜 그걸 지키지 않죠? 선생님? 말씀하세요. 질문
공문으로 주시면요, 공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방송에 그대로 나가고. 녹음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선생님, 면허가 다른 거 두 개를 요구를 할 때 협정 맺을 수 있는 권한을 뭐 때문에 침범했죠? 대답해 보세요. 공문으로 주시면 공문으로. 면허가 다른 거 두 개를 요구를 할 때에는 협정에서도 입찰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서는 무엇 때문에 안 하셨죠? 김 선생님? 선생님, 공문으로 주시면 공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해 봅시다. 면허 두 개가 필요할 때는 선생님, 이만. 협정에서도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좀 설명해서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 입찰 참가 자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면 사실 이 공사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부당하게 요구를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가진 자가 같이 오라고 했고 100번 양보해서 자기들이 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담당자 아버지가 됐든 삼촌이 됐든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이쪽이 협회된 게 건설업 협회인데 그쪽에서 압력을 받았던가 노비를 받았다든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꼭 넣어야 되겠다. 필요 없는데도 넣어야 되겠다. 법에는 하나 면허가 가지고 너 계약이 이행이 가능할 때에는 부당하게 2개 이상 요구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걸 꼭 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를 하나만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성면 해체 제거 면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사람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업종에 속합니다. 즉 돈이 없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면허가 다르니까 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각각 분담이행 방식으로 협정을 맺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 다른 면허를 2개 이상 요구할 때에는 그 공종별로 협정을 맺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이 공사에서 필요도 없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를 갖다 끌어다 붙여놓고 성면 해체 제거하고 2개 가진 데만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성면 해체 제거 공사인데 무슨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가지고 적격심사를 보겠대요. 적격심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이건 이렇게 무자격자가 투철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본 흐름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면허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좀 영세한 업종들은 당신들은 영원히 영세하게 살아라. 한마디로 못 사는 놈들은 그냥 평생 못 살고 잘 사는 놈들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1권역에서부터 15권역까지 여기에 걸쳐서 경기도 전역에서 이렇게 지금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계약법 13조 12조에서도 입찰이 성립 입찰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건 뭔 뜻이냐면 입찰을 하려면 허가나 인가나 면허나 등록 등이 필요한 업종에서 이것을 모두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즉, 뭐 2사람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유효하지 못하다, 자격이 없다, 그러면 입찰 성립이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입찰에 참가 자격, 입찰에 참가 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입찰 참가 자격입니다. 즉 입찰에 참가하려면 그 공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에서는 자,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 처리 공사예요. 해체부터 처리까지. 그러면은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체 제거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까지 싣고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처리업체 3가지 면허가 필요해요. 해체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등록을 해준 거고요. 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처분업체도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이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하고 성면 해체 제거, 이것은 슬레이트 뜯을 때만 필요한 면허예요. 그리고 거기에 운반, 처리, 이것은 면허를 요구하지 않아요. 즉 성면 해체 제거 해체하는 업체만, 성면 해체 제거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운반비, 처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면 해체 제거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성면 해체 제거 업체가 성면의 운반과 처분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자가 투찰하는 거죠. 무자격자가. 그러면은 입찰에 참가해서 이제 요 업체가 1순위로 낙찰 1순위가 되면 그때 가서 운반업체, 뭐 중간처분업체, 최종처분업체를 데려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데려와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아까 보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 입찰의 참가 자격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해야지만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성면 해체, 운반, 처분이 다 있는데 입찰 참가할 때 성면 해체 제거만 입찰 참가하라 이거예요. 그럼 운반업체하고 처분업체는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입찰 참가할 때 이 일을 해야 될 단가는 이미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다 정해놓고 아무 자격도 없는 놈들이 다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운반업체, 처분업체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라. 법에 정확히 자격이 필요한 그 허가나 인가나 등록이나 이게 필요할 때는 자격을 갖춘 자만 입찰 참가라고 했는데, 이 자격도 없는 놈들이 입찰 참가하고, 계약할 때만 수지운반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미친 거죠, 완전히 거의. 거기에다 국어도 몰라요. 낙찰 1순위 업체는 본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폐기물 수지 분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 및 최종 처분업 등등 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말대로 하면 폐기물 수지 분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분업, 그럼 또는이면 여기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수지 분반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도 계약이 가능하고, 여기 또는으로 나누어서 폐기물 중간 처분업하고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이렇게 두 개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데려와서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수지 분반업,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이 두 개 면허만 가지고 가면 지금 근 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미세먼지 꽉 끼어 있죠. 성면이 위험한 것이 뭐냐, 성면이 위험한 이유가 바람에 날려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갔을 때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폐기물 수지 분반업하고 폐기물 최종 처분업 이렇게만 하면 여기서는 날라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폐석면이 있죠. 법규상으로는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이거 처리할 수가 없어요. 최종 처분 업체는 그냥 땅 파고 묻는 데라서 거기다는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석면은 이게 높은 열로 녹이거나 녹여서 다시 굳히면 단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완전히 가두어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매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수지 분반하고 최종 처분업에서는 이거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에 성면을 철거한 현장에 가보시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슬레이트 조각들 있죠. 왜냐면 슬레이트가 깨지면 단면에서 다 흩날리거든요. 온통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이런 아무 동네나 돌아다녀 봐도 철거한 현장에 가보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들 가는 곳곳마다 방치되어 있어요. 왜냐? 계약을 있다고 그러니까.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은 아예 처리도 못하게 계약을 안 해줘버리는 거, 이거. 그냥 철거 현장에다 방치하던가, 아니면 최종 처분업체, 즉 매립장이거든 여기가. 매립장에 갔다가 그냥 불법으로 매립해라 이렇게 입찰 공고 내고, 그러니까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성면이 다 방치되는 거예요. 더 대박인 게 있어요. 폐기물 수지 분반업 또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그럼 이거 또는에서 나뉘었으니까 폐기물 중간 처분업하고 폐기물 최종 처리업만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운반업체가 없어요. 운반업체가. 누가 폐기물 날라다가 이거 매립을 중간 처리하고 최종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최종 처리업. 이러면 폐기물 중간 처리업하고 최종 처리업하고 어느 업체에서, 아니 누가 어디로 날라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운반업체가 없어요. 운반업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찰 공고를 내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취하고 이런 거 난리를 피우던데,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입찰 공고나 똑바로 내서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성면 미세먼지라도 똑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에요. 국민들 갖다 전부 다 그냥 성면으로 해서 질병에 걸리게 하겠다는 수작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지자체에서 8%씩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이 업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편하죠. 왜냐? 여기 성면 해체 제거 업체가 자격도 없는데 운반 처리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투자하고 그러면 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요 성면 해체 제거업자만 잡고 컨트롤을 하면 되거든요. 수지분발 업체, 뭐 중간처분체, 최종원 업체. 왜냐면 성면 해체 제거 업체가 운반이나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이 업체들 선정해서 데리고 가서 자기들 맘대로 자기 직원들처럼 부리는 거죠. 자기들한테 밑보이면 허가를 받았어도 입찰도 못 보는데 뭐. 아니 미친 짓이죠. 자, 이런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2008년도부터 이거에 대해서 법규, 뭐 실무 다 거치면서 너무나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바로잡고자 이걸 한 것이고,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도 그 분야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온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저한테라도 자료 주세요. 제가 방송해 드리려니까. 각계에 있는 전문가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요거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땅에서 국민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면서 주인 노릇 좀 하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